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부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명절이 좀 특별한 게요. 제가 뭐 작년까지는 이렇게 세뱃돈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올해는 부모님께 좀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 조카들한테 세뱃돈도 줘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드디어 어른이 되신 거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명절에는 아이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임지웅 아나운서 부모님에게는 아직도 아이 같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따뜻한 가정의 이 정을 느끼는, 가정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설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생생전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김예솔 아나운서. 네. 달콤한 엿 좋아하시나요? 엿 맛있잖아요. 좋아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입이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곤할 때 맞아요. 이 달콤한 엿을 먹으면 왠지 피곤이 막 풀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맛있는 간식으로도 좋고 네. 또 당 보충에도 참 좋은 게 엿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 맛있는 엿을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전북에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만학도의 길에 들어선 예원 씨. 오늘도 열심히 책과 씨름 중인데요. 그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방송 조박사가 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아무나 박사가 되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지. 아니, 이게 뭔데요? 엿 먹어봐. 뜨끈한 아궁이불에서 끓여진 조청. 거기에 손맛과 정성이 더해져 탄생된 전통 엿. 그 달콤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에서 박사 탄생이 가장 많기로 유명해 삼계면이란 이름보다 박사골로 통하는 임실 박사골.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온 동네를 휘감는 달콤한 냄새에 빠져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온몸으로 젖고 계세요? 지금 조청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청이에요? 예, 블루베리 조청이에요. 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조청이 원래 이렇게 까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블루베리를 넣어갖고 네. 조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블루베리를 넣은 조청은 살다 처음 들어요. 특산품으로 또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이 블루베리도 건강에 좋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만들어 보고 하는데 판매도 잘 되고 주문도 많답니다. 이거는 특별 주문했을 때만 블루베리 엿을 만들고 있어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박사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명실공히 합격의 상징인 엿과 지성의 정점인 박사, 그 둘의 궁합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소 7, 8시간을 솥에 고아야만 엿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청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니 그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유, 맛있구나. 아이고, 맛나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임실 박사골. 덕분에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답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렸을 때 엿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몰래 이제 여기 단지에다가 이런 단지에다가 쳐놓으면은 가서 살짝이 돌라먹다가 또 찡찡하고 야단 넣고. 어머니, 근데 여기가 왜 박사골로 불려지는 거예요? 160명 박사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박사골이에요? 예, 그래서 박사가 많이 나와서 박사골?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보러 갈 때 합격의 상징이죠. 이렇게 붙어라 하고 촥 하고 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박사골 엿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니, 엿 작업하는데요. 귀한 분이 누워 계시나 봐요. 이 엿이라고요? 엿이 누워있지. 여기다 엿을 이렇게 네. 따뜻하게 해놔야 망창은이 굳어갖고 해요. 그러면 굳으면 못해요. 좁은 공간에 모여 열심히 엿을 만들고 계시는 어르신들. 조금 힘도 들지만 겨울철 또 다른 소득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옆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옆판이. 아가씨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봐. 채 굳지 않은 엿을 먹은 예원 씨의 소감은? 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단맛이 있지? 오리지널 이게는 떡도 안 되나? 쌀 근데 이게- 엿지름으로 응. 삭혀가지고 식혜를 해가지고 달여서 쌀이야 이게 100%. 설탕의 단맛이랑 완전 달라요. 예, 그렇지. 엿 만드는 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원 씨, 과연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 그러고 있어봐. 이렇게 하고 자. 거기 이렇게 해서. 어째 어머니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돼. 우리 짝꿍 줘. 어메. 우리 짝꿍 줘. 엿버리가.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면 이제 달라지니까 봐봐. 기술자 손에 오면 또 이제 돼. 이게 바로 내공이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온 어머니들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모든 손맛의 정성이 많이 담기는 게 있어요. 아가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사과댕기들 안 해. 아이고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팔뚝 힘이 장난 아니에요. 야, 단단한 것 봐. 아이고 시원해.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 시원하세요? 네, 고마워요. 제가 20년 후에 다시 또 와가지고 그때는 더 찰떡 호흡을 보여드려야겠네. 마주 앉은 채 잠시도 쉬지 않고 엿을 늘리는 어머님들. 어머님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엿은 점점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와야 이 엿이 공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따 구멍이 뽕뽕 뚫어져. 바깥에 나갔을 때. 왜 그 구멍이 구멍을 나야 만드시는 거예요? 입에다 먹으면 사글사글하고 맛있고 구멍이 없으면 뜨뜻하고. 박사골 엿이 맛있는 또 다른 이유. 엿을 늘릴 때에는 습도가 높고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다가 굳힐 때에는 온도가 낮고 건조한 기온을 기가 막히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충 자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막막 부러뜨려도 길이가 다 맞아요? 네, 길이 맞잖아요. 그렇네. 예. 우리 어머님은 손이 자예요, 자. 자요, 이렇게 손이 자. 아니요, 근데 어머니 전 좀 추운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데서 작업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요즘 원래 찬 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저기 이제 차야 시원한 데가 좋아라고요. 그런 게 바실바실하고 여기 괜찮아요. 질 좋은 쌀을 삭히고 고아 만든 엿은 소화를 돕고 천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그 맛을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머님들의 손은 오늘도 쉴 새가 없습니다. 덕분에 겨울철 이 마을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박사골 엿. 오늘 이게 택배 이렇게 다 나가는 거야 지금. 안 간 데 없이 다 가요 그냥. 대전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다시 여기 모이셨어요. 아니 이렇게 걸게 또 엿상을 차려주셨네요. 잘 차려놨은 게 여기 하나 잡숴봐야지. 뜯었어? 잡숴봐야지. 뻥뻥 끓여진다. 잡숴봐야지. 뻥뻥 뚫어진다. 사글사글하고 바삭한 소리가 나는 박사골 엿. 엿이요. 껍처럼 씹혀. 이에 달라붙지 않고요. 진짜 맛있어. 설탕이 들어간 사탕, 과자, BRT가 붙대요. 아이고 거기다 어디다 옛날부터도 이것이 저기 저 양반 엿이라는 것이요. 앞으로 박사 아들 낳으려면은 엿을 많이 먹고 가. 여기서 엿을 사다가 따로따로 챙겨 먹어야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럼 앞으로 이 엿을 만들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누가 전통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서 대대로 엿이 이어나가면은 또 부업도 되고 또 전통 음식도 안 끊기고 이게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임실 박사골 전통 엿 드시고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100명이 넘는 박사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엿도 더불어 사는 넉넉한 마을 인심이 만들어낸 것 아닐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옛 것을 전하는 임실 박사골 엿. 그 달콤한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박사골에서 배출된 박사님들 아마도 공부를 막 하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이 엿으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엿을 만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까 이 전통 엿은 왠지 더 달콤할 것만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통을 이어나갈 우리 젊은이들의 많은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날 자가용 이용해서 귀성하시는 분들 뭐 많을 테지만 그래도 역시 대중교통이 참 빠르고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고향 가는 표를 구하려고 뭐 한두 달 전부터 미리 예매를 하는 이런 풍경은 이제 너무 익숙해진 풍경인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전국 각지에 있는 뭐 터미널이나 기차역 매우 붐빌 거예요. 네네. 뷰 오늘에서 이소연 리포터가 버스터미널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소연 리포터를 불러보죠. 이소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들고 계신 짐가방이 평소보다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곳곳에는 설 선물 상자를 들고 가시는 분들도 이곳저곳에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고 계시는지 귀성객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용인에서요. 용인에서 설새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지금 뵙고요. 또 차례가 또 용인에 또 집에가 있어서 미리 왔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어머니 뵙고 가시니까 좀 마음은 좋으시겠어요? 아, 편하죠. 네, 미리 뵙고 가니까. 고향에 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죠. 날아갈 것 같고. 네.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누구누구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촌 언니, 사촌 오빠들 이렇게. 와, 명절에 뭐 하고 놀 거예요? 오토바이도 타고 아빠랑 얘기도 하고 사촌 언니랑 얘기도 하고 놀면서 재밌게 지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할머니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날 거잖아요. 네. 카메라 보고 할머니한테 금방 간다고 영상 편지 카메라 보고 할머니 빨리 갈게요. 기다리세요. 온준에 왜 가시는 거예요? 아들네 집. 아, 그러면 부모님이 아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뭐 들고 찾아가셔요? 아이고, 숫자 무시오. 뭐 한 5가지, 10가지 갖고 와나. 반찬에 가시는 거예요? 자, 카메라에 아들이 있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간다 한 말씀. 아들아 기다려, 엄마 간다. 지금 명절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누구 뵈러 오신 거예요? 저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뵈러 왔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뵈러 오세요? 저는 그래도 꽤 자주 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는 항상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번 명절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세배하고 가족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제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뱃돈 받으셨죠? 네. 올해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학 들어가는데 좀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짐이 엄청 많으세요. 네. 집에 오셨어요? 네. 고향. 고향에 오는데 선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무슨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사과랑 김 같은 거. 누구 찾아뵈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할머니 댁에. 할머니 댁에. 네. 며칠 계시다 갈 거예요? 한 4일 정도. 4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친척들이랑 재밌게 지내야죠. 아, 그래요? 네. 지금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카메라 보시고 할머니께 할 말씀. 할머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 어머님이 지금 계속 기다리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 맞췄는데 30분 차 계속 여러 대가 오는데 안 내려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4시간?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정말 어머니가 오래 지금 기다리셨는데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빨리 한번 안아드리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이제 그냥 휴가 잘 보내고 싶어요.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명절이 즐거운 이유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 명절이 더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이세연이었습니다. 이 명절이나 잔치 음식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술이죠. 네, 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거 이것도 명절을 명절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명절이니까 꼭 전통술을 마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전통술 한 잔 생각나는 어르신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통술 한잔 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막 추억도 떠오르고 네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전통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주의 맥을 30년째 이어가고 있는 조정형 명인을 만나봅니다. 감홍로, 중력고와 함께 조선의 3대 명주로 꼽히는 이강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술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주의 풍미와 그 전통을 오늘날까지 잘 이어오고 있는 명인이 있습니다. 이강주처럼 향기로운 조정형 명인이 그 주인공이죠. 눈이 소담스럽게 내린 한시골. 아침부터 조정형 명인이 술을 빚느라 분주합니다. 이강주와 함께한 지난 50년. 그와 이강주와의 인연은 어릴 때부터 시작됐죠. 선친이 집안에 이 전주 고을에서 원님을 쭉 할아버지 때부터 했어요. 부사라고 그랬죠. 그전에는 집안에는 항상 문객들도 많고 손님이 많았어요. 술을 많이 빚었는데 집안에서 빚어졌던 가영주가 제일로 좋은 술로 이강주가 있었어요. 당대 문객이자 부친이었던 조병희 선생과 외삼촌인 가람 이병기 선생 덕분에 집안에는 늘 술향기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두밥을 지어 밑술 만드는 일은 술빚기의 기본. 밥을 지을 때마다 어머님이 떠오릅니다. 전에 이거 어머니 빚을 때 그때부터 따라다녔어. 그 당시는 뭐 술 빚는 거 배우러 따라다니게 고두밥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려고. 고두밥에 잘 발효된 누룩을 8대2의 비율로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밥과 누룩의 만남으로 술의 향기는 시작되는데요.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지만 늘 처음처럼 새롭다는 조정형 명인. 그에게 술 빚는 일은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소정자라고. 어머니가 나 날 때 꿈을 꾸니까 태몽을 꾸니까 땅에서 큰 솥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태몽 꿈을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가 이름을 소정자를 넣어가지고 정자로 하라. 야가 커가지고 아무래도 솥을 떼니까 굶지는 않을 것 같다고 솥 떼고 살라 같다고 그래서 정영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 술만 50년을 하는데 딴 것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술 쪽으로 오더라고 이상하니. 밥과 누룩을 섞은 걸 항아리에 넣고 여기에 물을 부어 열흘간 숙성시키면 밑술이 완성됩니다. 그러고 보면 술빚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정현 명인의 삶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다들. 그때는 밀주를 해갖고 전통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희망도 없고 뭐 허가내 법으로 허가도 못 나가게 하고 딴 술은 술을 못 만들게 법으로 규제를 했어요. 집에서도 이제 자꾸 바깥에 나가서 조사하고 다니니까 싫어하고
뭐 또 골동품도 사가지고 오니까 또 재력적으로 좀 빚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었죠. 열흘간 숙성시킨 밑술을 소주꼬리에 넣고 끓이면 마침내 증류식 소주가 탄생합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술빚기. 이를 발굴하기 위해 조정형 명의는 순리하는 마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고 싶더라고. 뭐 하고 싶어서 이것이라도 좀 우리 술이라도 찾아가지고 한번 내가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그래서 사실 200가지를 그때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문헌에다 쓰고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끝에 가서 다시 찾아할 우리 술이라는 책이 나오던 동기가 그때 조사했던 내용들이에요. 술 한 잔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전통술에 대한 조명인의 진심이 인정받기까진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정작 조명인을 힘들게 한 건 주변의 편견과 오해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빠꾸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자살도 사실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정상으로 하는데 뭐 뜻있게 하는데 주인은 다 미친놈이라고 쉽게 해서 나를 피했다고 사람들이. 혹시 뭐 이제 회사도 이제 집도 팔고 그러니까 돈이나 좀 빌려달라고 헛가면서 동생도 피우고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스며들어 마음까지 적셔주는 술 한 잔. 이 술 한 잔에 조명인의 애정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강주는 배와 생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요. 계피와 울금까지 넣고 숙성시키면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전주 이강주가 탄생합니다. 그 명주는요, 그 소주에다가 딴 약재가 들어가서 숙성을 시키는 데서가 좋은 세계적인 명주를 보면 다 명주가 나오거든요. 울금이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는 딴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서 아마 이강주가 나왔다는 기록이 좀 있죠. 우리 그래서 3대 명주로 이강주가 이제. 왕에게 진상됐던 이서의 배와 봉동의 생강으로 만든 이강주는 특유의 시원한 맛과 산뜻한 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벗이 되어줬습니다. 조정형 명인이 없었더라면 자칫 잊혀질 뻔했던 우리의 맛과 향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미친놈으로 있다가 문화재가 87년도 됐어요. 90년도 때 이강주 처음으로 한 병이라도 상품화돼서 나올 때 그때가 제일로 내가 깊어요. 왜 그랬냐면 미친놈이라고 해서 누가 집에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뭐 돈 하나 보내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셋집에서 내가 전셋집이 그때 5천만 원 있었는데 2,500만 원 전셋집 주인한테 빌려가지고 이강주 공장을 조그만하게 했어요. 이강주를 향한 오랜 집념과 열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 조정형 명인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 속의 이강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주가 한류 바람이 불어갖고 상당히 지금 나가기가 조건이 좋아졌어요. 외국에는 누룩을 쓰지 않아요. 엿기름 같은 걸로 발효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누룩 냄새를 접해보들 아니갖고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갈 때는 그 누룩 향을 줄여가지고 수출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 그렇게 조정형 명인은 세계인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이강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술에 담긴 나눔의 정신과 또 어울림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게 그의 오랜 꿈이죠. 전통술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통으로서 추우려고 먹는 게 정으로 술을 먹는 것이 우리 전통의 우리 한국 사람의 술 주는 습관이거든요. 명절 때는 우리 전통 술로 한번 음매해가지고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잊혀져 가던 전통술을 세상에 내놓은 조정형 명인. 전통의 향기를 빚어온 조정형 명인의 삶이야말로 세상 그 어느 술보다도 향기로운 맛과 멋의 결정체 아닐까요? 네, 이 이강주는 조선 고종 때 한미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건배주로 사용이 됐고요. 또 과거에 한 대통령이 설날 선물로 지정을 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술입니다. 이강주를 향한 조정형 명인의 이 집념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정형 명인의 이름을 이강주 씨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럴듯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아이고 이강주 씨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 이강주가 유명한 전통주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 전통주 만드는 게 뭐 물론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아무나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집마다 그 집 고유의 술을 직접 빚는 이 가양주 문화, 이게 일제강점기 때 그 맥이 끊긴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우리로 보자면 네. 큰 문화적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가양주 문화를 되살리는 일은 이렇게 몇몇 장인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명절을 앞두고 이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해 차례상 비용이 평균적으로 21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이긴 한데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뭐 마트보다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또 전통시장 이용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모든 것 현장 속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죠.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법, 지금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해온 온누리 상품권.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온누리 상품권 아세요? 알죠.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네, 없어요. 괜찮아요. 온누리 상품권 많이 써먹는데 저는 안 써먹는 게 너무. 왜요? 불편해서 그냥 안 해요. 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에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만족도는 달랐습니다. 주로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경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처를 잘 몰라 쓰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도부터 전통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상점가의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도내는 그 56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점포가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되려고 하면은요, 그 전통시장의 구역 내에서 있든지 아니면은 상점가로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 기관들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상여금이나 시상금, 기부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는데요. 협약을 통해 상품권 이용 확대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일명 깡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상품권이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기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일단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행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목표치보다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생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데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또 뭐 설 준비하고 제수 마련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백화점 가서 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예 그냥 상품권을 사서 줘버리면은 할 수 없이 재래시장에서 살 거 아니에요. 직접 또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을 재래시장에 사무로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영상인들 도움도 드리고 또 옥누리 상품권도 저희들이 뭐 단체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직접 사용도 해보고 저희들이 또 농산물을 이렇게 이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농산물을 파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판로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판매는 어떤지 뭐 경기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도 해볼 겸 해서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월 100만 원 정도의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상점들이 함께 모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주시 기린대로변의 전자상가거리입니다. 한 5년 전에 저희 상가 그 경관 협정 일을 하면서부터 고객들이 좀 우리 상가에 많이 오시게 되는 거를 하는 차원에서 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을 했고 참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을 마치 전통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전자상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상,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컴퓨터, 주변기기,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들 최소한 30%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온누리 상품권 5%를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35% 정도는 저렴하게 쓸 수가 있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들이 모여 상점가를 이루어 지역 상인회 혹은 지자체 확인을 거친 후 지방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게 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 소비자들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권을 좀 사용하게 되면 이 한옥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분들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상품권이 우리 한옥마을에 흡수가 된다면 그 오시는 분들에게도 편리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상가 입장에서도 돈하고 그 상품권이라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느낌의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상가에 찾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점가를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북대학에 그 앞에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점포가 한 4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인들이 모여서 일단 상생 전략을 짜가지고 모이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법에 의하면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이 통일된 제도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대 이용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을 따로 해야죠. 꼭 모여 있는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독립 또 자영업자들 또 더 다른 공간에 있는 업주들도 이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그 방법도 열심히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특징을 살려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한다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냥 놔두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 전자상가 거리나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이 생기면
뭐 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나니까 또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더 그만큼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점점점 늘어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정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냥법 중에 매사냥이 있죠. 이 네. 매사냥이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지난해 매사냥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전에서도 매사냥 시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겨울철 사나이와 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매사냥 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 문화로 손꼽히는 매사냥.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고유 문화인데요. 독특한 전통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이 사람. 매와 함께한 40년 외길 인생. 박용순 응사를 만나봅니다. 보문사날의 한적한 농촌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이사동 마을로 들어섭니다. 오늘은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설레는 표정인데요. 아니 한산 드라마 속에서 봤던 이 사냥 모습 제가 오늘은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설레하고 그리고 빨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매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있는 리나. 걸음을 재촉해 박용순 응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역시나 매와 함께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박용순 응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온 걸까 매들도 궁금한 눈치인데요.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고 리나를 맞이하네요. 신기하다. 여기는 있는 애들이 다 어떤 새예요? 소개를 할까요? 네. 자, 여기 좀 귀여운 매. 요 매는 황초롱이라고 해요. 황초롱이. 네. 요 매의 장기는 헬리콥터가 위에 하늘에 떠서 정지비행하듯이 네. 정지비행이 장기입니다. 그 보라매라고 하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참매입니다. 어린 참매인데 길들여서 손에서 길들여서 묵힌 매를 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야. 수진이요? 네, 산에서 묵어갖고 야생매를 산지인이 산에서 묵었다. 오, 어렵네요. 이놈은 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이에요. 얘가요? 예. 그래서 이놈이 공중에 떠서 네. 수직 강화할 때 순간 최고 세속이 370km까지 체크가 됐어요. 동물원에서 보던 새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니 리나는 신기하기만 한데요. 응사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매 세계. 조금은 어렵지만 알면 할수록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근데 여러 새 중에 매 매력은 어떤 매력일까요? 그러니까 그 심장을 녹일 것 같은 그 눈빛, 강력한 눈빛, 그다음에 생긴 것도 아주 그 감히 번져볼 수 없는 카리스마. 이런 게 나를 사로잡았죠. 매는 어떤 존재냐, 나한테는 친구 같은 존재 또는 애인 같은 존재다. 내 옆에 없으면은 나의 중심에 뭔가가 빠졌다. 그렇게 느껴지죠. 어린 시절부터 매가 한없이 좋았던 응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뒷산에서 잡은 매를 기르면서 매사냥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60이 넘은 지금까지 매와 매사냥의 매력은 그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0년 박용순 응사의 매사냥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르는 왕으로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지켜온 우리 민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인류 문화 유산이 언어에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는 존속이 되고
인정이 된 거예요. 이제 밖에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매는 야생성이 강해 며칠만 길들이지 않아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 훈련에 나섭니다. 은사님, 근데 이게 하얀 게 뭐예요? 되게 이뻐요. 이게 이제 소위 시침이라는 거예요. 시침이. 한국 속담에 시침이 떼지 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냥하다 매를 너무 멀리 쫓아가고 저 꿩을 쫓아가서 산을 넘어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딴 동네 사는 사람이 이 매를 잡아가지고 이 주인 이름을 여기 딱 써놨는데 시치미를 싹 떼어버리고 이름표거든요. 주인 이름표를 떼고 내 매 못 봤습니까? 이쪽 왔으니까 이건 내가 잡은 건데요. 시치미를 딱 잡아댄 거야. 시치미 뗀다 이래가 매사냥이 나온 거야. 저쪽으로 가라. 응사의 목소리와 수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매. 사실 매를 훈련시킨다는 건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사람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새들하고 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애인이고 친구라고 했잖아. 하늘에서 매를 받아 5년 넘게 매일 정을 들이고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매 사냥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넓게 펼쳐진 논이 오늘 시연의 장소인데요. 과연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모두들 부푼 가슴을 안고 박용순 응사에게 집중합니다. 이때 큰 몸짓으로 매를 날리는 응사. 수많은 눈동자가 매 비행을 쫓는데요. 날쌘 몸놀림으로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매의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응사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멋진 시연을 펼치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몸짓, 살아있는 눈빛으로 군중을 압도합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더 좋은데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뭐가 신기한데요? 그냥 사냥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사실은 매를 이렇게 볼 기회가 없어요. 매를 본 것도 이렇게 가까이 본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 매 사냥에 대한 고집이 없었다면 다시 볼 수 없었을 풍경인데요. 그의 40년 외길 인생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은사님은 앞으로 바람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바람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매사냥 훈련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좀 남녀노소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잔디들을 깔고 편하게 탐방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하늘의 왕자, 매를 부리는 왕이기에 오늘도 행복하다는 박용순 응사. 매를 자식처럼 연인처럼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다독이는 모습에서 전통 문화를 지켜온 사나이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늘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연음식연구가 김현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휴 앞두고 많이들 음식장만 하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명절 때 되면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지금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음식이 남고 하는 그런 것
많이 많죠. 남죠. 많이 남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상에는 수육하고 전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전들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두 번 다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아요.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래요.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가 이 돼지고기 조림 또 모듬전 샐러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뭐 명절 지나고 남은 음식 이렇게 재활용한다고 하면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막 오묘한 요리가 돼서 참 반갑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요리들을 보니까 이렇게 막 섞이지 않고 뭔가 이 각각의 맛이 이렇게 살아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요리의 맛있는 레시피 화면으로 한번 배워보죠. 자, 먼저 네. 돼지고기 조림 한번 배워볼까요? 네. 먼저 돼지고기 조림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네.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풍미를 더해줄 양념들과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돼지고기도 준비해주고요. 대파하고 풋고추, 접시는요. 적당한 기름을 곱게 채 썰어 줍니다. 네. 그래서 냉수에다가 담가주죠. 냉수에 담가주네요. 네.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담가둡니다. 예. 네네. 그렇구나. 통삼겹은요, 연잎에 이렇게 돌돌 말아 싸서요, 약재를 넣어서 끓인 물에다가 넣어줍니다. 당귀, 양파, 뭐 계피, 된장, 예, 이런 것들 이런 넣어주죠. 것들이 예. 네, 들어가네요. 예, 한 40분 정도 익혀주면 되는데요. 육즙이 많이 맛있어 보이죠? 네, 예.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 냄새도 좀 네, 제거를 냄새도 해주고요. 제거하고요. 촉촉하니 좋습니다. 자, 그 삶은 고기는요, 흐르는 물에다 저렇게 한번 씻어주는 게 좋아요. 왜 씻어주는 거예요? 예, 기름을 좀 빼주게 되는 거죠. 예, 뜨거울 때 바로 찬물을 착 하면 착 빠집니다. 오, 기름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네, 분들 그렇죠. 계신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분량의 양념장을 넣어주고요. 마늘을 좀 넣고 한번 끓인 소스에다가 아까 씻은 고기 있죠? 고기 네. 넣고 이제 양념장을 끼얹으면서 졸여주는 거군요. 노릇노릇하게 졸여주고요. 네. 마지막에 또 남은 마늘을 좀 더 넣고요. 한 번 더 윤기나게 졸여줍니다. 예.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또 잘라서 올려주고요. 네. 다음은 모듬전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두 번째 요리는요. 모듬전 샐러드인데요. 명절이 지나고 명절을 지나고 만드실 때는 보통 그 밀가루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찹쌀가루들을 좀 쓰는 게 좋고요. 보통 전을 먹을 때는 이렇게 채소를 함께 먹어주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씻어주게 되면 매운맛도 좀 빠지고 네. 채소들도 싱싱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느끼한 맛도 없어지게 되죠. 뭐 전을 따로 부칠 필요 없이 명절에 했던 전 남았던 거 이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을 한번 이렇게 기름 두르지 않고 팬에다 구워주면은 담백하니 좋거든요. 네. 일단 노릇노릇하게 명태전도 부쳐주고요. 예, 소스로는 보통 이제 그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식초를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깨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깨하고 땅콩. 그다음에 레몬이나 유자청을 넣어서 막 갈아주면 되거든요. 오, 굉장히 고소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맛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샐러드에다가 소스를 뿌려주게 되면요, 상큼하고 새콤한 음식이 되죠. 굉장히 느끼하지 간단하게 않아요. 만들 수가 있네요. 네. 자, 맛이 기대되는 두 요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보기만 해도 고소해 보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직접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네. 네. 이 명절을 앞두고 벌써 우리 스튜디오에 잔치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 또 전 요리들인데 김예솔 아나운서는 명절에 전 부치시나요? 전이요? 네. 전 예전에 전 좀 붙였죠, 제가. 제 생각에는 뭐 부치는 게 반, 먹는 게 반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요리할 때 옆에서 하나씩 집어먹는 게 그게 정말 맛있거든요. 네. 아니 그렇죠? 또 우리 어머님들은 또 명절 맞아서 이렇게 장 보고 또 요리하시면서 이제 명절이 왔구나 하고 좀 새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렇죠. 벌써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일이면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겠죠. 손님도 많이 오다 보니까 하는 일도 많아지고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끝날 쯤 되면 기름 냄새. 그렇죠. 집안에 기름 냄새, 음식 냄새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에
꺼내서 이렇게 샐러드랑 함께 해서 다시 졸여서 먹으면 굉장히 새콤하고 맛있게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원래 고향집에 이렇게 명절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남았던 이제 음식을 많이 했으니까요. 남았던 뭐 전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막 한가득 싸주시는데 그러고 나면은 사실 이게 너무 아깝기는 한데 이게 다시 먹으려면 좀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수육 같은 경우도 가지고 가거나 전 그러면 굉장히 마르고 맛이 없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양념장에다 졸여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새로운 맛이 또 나거든요. 네. 네. 저희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죠? 네. 임지웅 아나운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얼른 한번 맛을 보죠. 아까부터 제가 이 막 달콤한 향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양보할게요. 예, 드셔보세요. 고기.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요, 선생님. 네네. 지금 차도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저건 어떤 차예요? 네, 이건 수세미 건강차입니다. 수세미 건강차? 예, 수세미. 예. 그렇다는 수세미 아시죠? 네. 수세미 건강차, 저긴 어디에 좋은 거예요? 네. 수세미 건강차는 보통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식에도 좋다고 많이들 마시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변비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임지웅 아나운서가, 고기 조림을 먹고,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셨어요. 네네. 어떤가요, 맛이? 제가 이 돼지고기 조림 먹고 또 수세미 차도 한번 마셔봤는데 일단 이 고기 맛이 일품입니다. 이게 양념 맛이 이렇게 싹 배 있어가지고요. 이 양념만 있으면 이렇게 바짝 마른 고기도 왠지 막 살려낼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또 이제 고기 먹고 나서 이렇게 수세미 차를 마시니까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네요. 그래요. 아주 저도 환상적입니다. 먹을 거예요, 저도. 제가 고기를 양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둠전 샐러드 안에는 소고기가 들어있거든요. 왠지 호락호락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명절 끝난 다음에 이 음식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참깨 소스를 듬뿍 발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근데 얘기한 대로 이 명절이 지나고 남은 음식들 좀 오래 보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보관해서 나중에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통에 담아서 넣어놓잖아요. 근데 보통 랩이나 이 고기 같은 경우는 랩에다가 개별 포장해서 조금씩 한 번 먹을 만큼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는 게 좋고요.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호일이나 이런 데 싸서 조금씩 넣어놓는 게 좋은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보통 막 한 달, 두 달, 막 3년씩 두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근데 열흘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전에서. 사실 저는 부침개 이렇게 부칠 때 옆에서 집어먹는 게 맛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는데 이거는 참깨 소스랑 같이 먹고 채소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하나도 질리지가 않고요.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서 여러분 꼭 한번 연휴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저희 생방송표 홈페이지에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연휴 끝나고 나서도 맛있게 남은 음식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혜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 알려드립니다. 을미년 운수대통 설날 국악 큰 잔치가 내일 저녁 7시 정읍사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립국악단장이자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2의 우승자인 왕기성 명창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에서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시의 작은 감동 제3회 브런치 콘서트가 26일 오전 11시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모차르트 영화로 만나다라는 소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이 영화 음악 속에서 만나는 모차르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생활 속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 이 브런치 콘서트 미리 예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주 고산에 위치한 서쪽숲 카페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시인과 인디밴드, 건축가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드는 유랑유랑 콘서트. 이름부터 왠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2월이 가기 전 멋진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 오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놓치지 마세요. 국립민속국악원 주최로 열리는 소리극 판에 박은 소리 춘향이 오는 26일과 27일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1930년대 빅터 레코드사에서 녹음된 명창들의 음반을 배경으로 이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펼치는 연기,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국악과 옛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도내에 또 설맞이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전주박물관에서는 작은 문화제가 열리고요. 경기전도 설날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네요. 네,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도내 문화시설 곳곳에서 전통 놀이체험, 또 떡국 나누기, 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 차례 지내고 나서 가족들 또 친지들과 함께 또 풍성한 설날 맞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